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애플이 아이폰 16을 선보였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 일부가 이미 지난 6월 세계 개발자 회의 때 소개된 것인데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영업판은 다음 달에 제공되지만 비영업판의 구체적인 출시 시기는 제시되지 않은 것 또한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간밤 미국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반등했으나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밀려났습니다. 외인이 팔자세를 이어간 영향으로 보이는데 기업의 주가는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장중 66,500원 선까지 내렸습니다. 오늘 관련주의 변동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4년 10월 채권시장 지표에 따르면 채권 전문가의 36%는 다음 달 채권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권금리가 보합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응답은 46%로 지난달 대비 줄었고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18%로 전월 대비 6%포인트 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하지 않고 그 대신 주식시장 관련 과세 제도들을 원점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금투세 관련 질문에 대해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그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텐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간단한 미증시 흐름 그리고 오전장까지 짚어봐야겠죠. 지난주에 급락을 딛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드디어 일제히 1%대의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낙폭이 과했다는 인식과 더불어서 이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 추세 지수의 개선이 시장에 힘을 보태줬는데요. 간만에 빅테크에도 매기가 돌게 되면서 이 엔비디아와 TSMC는 각각 3.5% 이상, 또 테슬라도 2.6% 이상 강하게 반등에 성공해준 가운데 오히려 좀 가장 많은 기대감을 모았던 애플이 실망감을 다소 안겼습니다. 이 아이폰 16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빠진 채로 공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정식 버전도 아닌 베타 버전이 다음 달 업데이트가 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이마저도 비영업하는 구체적인 출시 시기가 언급되지 않은 점까지 참 여러모로 이 허술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었던 데뷔전이었습니다. 한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이 간밤 뉴욕 증시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양대 지수가 계속해서 이 등락권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 대비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거세지고 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카원이 세계 최대의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의 신제품 미국 내 사용 금지 법안 처리했다는 소식에 드론 테마가 오늘 국장에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매드 엔진의 지분 투자 가능성에 이틀 연속 강세 이어가고 있는 이 위메이드 맥스를 중심으로 오늘 게임주들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지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유가증권 시장 0.1%가량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2,53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외국인이 거센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이에 가세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0.26%, 현재 코스피와는 엇갈린 흐름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또 71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외국인과 기관이 일제히 동반 매도세로 돌아선 코스닥 시장, 계속해서 양시장에서 이 외인 매도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등락을 반복하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참 불안불안하실 텐데요. 저희가 그 불안감을 한꺼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문자 상담 샵 0082번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저희 간편하게 종목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에게 바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한 방을 날려주실 이분 모셔봐야겠죠? 김선현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이달 들어서 정말 외인 매도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벌써 5거래일 동안 2조 원이 넘는 매물을 팔아냈었죠. 아무리 좀 FOMC를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또 우리 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정말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 외인 매도세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시장이요 보면 지금 굉장히 좀 피곤해요. 특히나 이제 오늘 상황 보시면요, 또 매도예요, 또 매도. 그러니까 외인들의 매도가 거침없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냥 멈춤이 없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거를 언제쯤 멈출지 모르겠는데 외인들 보시면 오늘도 현재 시간으로 4,700억 정도 매도거든요. 코스피에서 어제 5,400억 쭉 해서 8월 거의 말쯤 20일경부터 해서는 뭐 하루 빼놓고 계속 풀 매도 상황입니다. 기간은 중간중간 매수가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매도세가 훨씬 많고요. 매수세가 크진 않은 점 눈에 좀 보여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종목들로 살펴보자면 대표적인 종목이 잘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매도세가 좀 원체 많은 흐름이에요. 삼성전자 8월 23일부터 해서요. 계속적인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거의 하루 빼놓고는 계속적인 매도 흐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하루 빼놓고 계속 매도세요. 기간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이닉스는 그나마 조금 낮긴 하지만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하이닉스도 큰 차이는 없네요. 매도가 좀 많긴 해요. 그나마 삼성보다 덜하긴 합니다. 하지만 좀 흐름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시장 자체가요. 지금 현재 보시면 매수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시장인 거죠. 계속 강조드리지만 오늘 조금 보합권의 움직임, 어제 반등 흐름이 있었어요. 시가 대비해서는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FOMC가 결과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바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조금은 두려운 거죠. 이게 좀 앞섭니다. 그래서 시장이 크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정부의 정책 측면에서도 금투세가 아직 해결되는 모습도 아니고 뭔가 빠르게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9월 안으로 좀 뭔가 대응을 해줘야지 4분기 시작되는 10월부터 해가지고 해결 방안 내놓지 않는다면은 또 다시 문제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아직 돌아온 거는 아니다. 확인해야 될 게 많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FOMC 봐야 되고요. 점도표까지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다이나믹한 재밌는 모습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부분 체크하시고 대응해야 된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급한 매수는 자제하셔야 되고요. 천천히 대응하셔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추석 연휴는 물론이고요. 그 이후에 FOMC 그리고 점도표까지 차근차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급한 매수 대응은 자제하시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또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이렇게 새롭게 돌아온 장전 관심 테마, 오늘 주목해볼 키워드는요. 이 미 대선 토론 그리고 생물보안법 송배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생물보안법, 이 CDMO의 물결을 타고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 제약바이오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줬고요. 또 미 대선 토론 드디어 바로 한국 시간으로 치면 바로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두 후보 간의 이 진검승부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정말 해리스가 앞섰다가 또 어제는 트럼프가 앞섰다가 한 치 앞을 가늠할 수가 없는 정말 박빙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급등주들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특히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요즘에는요. 어떤 이제 특정 테마가 시장에 매일 아침에 거론되긴 하지만 이게 시장을 막 주도하지는 못해요. 거의 개별주 이슈들로 해서 개별 이슈로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조금 많아요. 그나마 이제 어제랑 오늘 보면은 지난주 대비해서 조금 더 수급적인 부분이 약간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은 있었어요. 네, 그 모습은 있었는데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도 우선 내일 아침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모르겠으나 두 후보 간에 이제 중요하게 보는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가 오늘 장 초반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승을 좀 줬습니다. 하지만 좀 다 상승폭을 뱉어내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었고요.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7% 출발을 한 상황에서 13%대까지 상승이 좀 빠르게 올려쳤다가 결국 다
뱉어내는 모습입니다.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막 시장을 이끌고 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생물보안법 이슈가 하원 표결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요. 여러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있는데 IMBDX 같은 경우에도 오늘 0% 출발해가지고 7%까지 상승 나왔다가 도로 좀 뱉어낸 모습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소마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5%대까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현재까지 상승을 주고 있는데요. 3% 이상의 상승 추이를 보여줍니다. 여러 종목들이 좀 많지만 몇 개만 추려왔는데 이 생물보안법 이슈는 양 주체 그러니까 해리스와 트럼프 둘 다 정책적으로 가는 이슈이기 때문에요. 꽤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대형주 가운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현재 신고가 패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바로 앞두고 있어요. 이미 신고가를 그려내고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추가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면은 대표적인 종목 바이넥스 같은 경우가 오늘 약간 재미없긴 하지만 그래도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거든요. 일전에 이제 추천을 좀 드렸었죠. 추천을 드리고서 좋은 모습을 잘 보이다가 포트를 좀 바꿔놓긴 했는데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꾸준한 상승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그리고 끝바닥에서 돌리는 종목들, 소마젠 같은 경우도 큰 폭의 하락 나왔다가 여기에서 다시 한 템포, 다시 상승을 주는 그런 그림도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물보안법 이슈는 쉽게 꺾일 테마가 아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시장에 테마가 없을 때 한 번씩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특히나 많이 밀렸다가 이슈 받고 갈 수 있는 이런 소마젠 같은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 송배전 이슈가 생기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좀 뛰는 모습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막 움직이진 않아요. 몇 종목만 제가 추려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이슈는 될 거고 왜 이 종목을 말씀드리냐면 그간 많이 밀렸어요. 완전 밀린 상황에서 되돌림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종목들 많죠. 대원전선, 대한전선 종목들 많은데 그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오늘 움직임이 작지만 어제 13%까지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어제 반등 나오고 어제 출발 자체가 마이너스 3% 출발했는데 플러스 얼마인가요? 거의 3% 마감했거든요. 오늘 장중에 작긴 하지만 2% 출발해서 7%대까지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요. 움직임이 큰 바닥에 되돌리는 흐름이거든요. 바닥 다지고 가는 모습이에요. 쌍바닥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 반등 나오고 오늘 약하긴 했지만 5%대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위기가 이 라인 자체도 조금은 당장의 주가가 안 가는 그림이 나오긴 하지만 한번 튀어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 비롯해서 뭐 대한전선, 대원전선 등등해서 송배전 관련주들은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갑자기 움직임이 나올 때 대응하시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도 조금씩 매수 대응하시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제가 이제 매일 아침 8시경에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들어오셔가지고요. 항상 좋은 정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좋은 또 내용들이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꼭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좋은 정보 매일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을 주도할 관심 테마까지 살펴봤고요. 또 아직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2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매일 아침마다 떠오르는 새로운 이 급등 테마들을 받는 자세한 방법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이 끝나도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저희 코스피 시총 상위단 대형주들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또 오늘 이 시장에서 가장 먼저 화두가 될 만한 종목 역시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삼성전자 지금 이 시각 66,7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오늘 저가가 66,500원인데
52주 최저가와 단 500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부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삼성전자가 정말 힘이 없어요. 이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냥 물량을 보면 뭐 오늘도 외인과 기관들이 매도세가 좀 나오는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호가 상황에서 이제 아래 걸어두시고 그냥 기다리다가 계속 사지고 있는 약간 그런 기분이에요. 외인과 기관은 그냥 시가로 좀 던져대는 듯한 모습들을 상당히 조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도 보면 삼성전자 지금 현재 외인들이 460만 주가량 매도인데 뭐 끝나봐야 알겠지만 야 JP모간,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다 팝니다. 싹싹 팔아치우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하이니스 같은 경우가 조금 나은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이니스가 또 그렇게 또 좋은 모습까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상황을 봐야 돼요. 근데 차트상으로는 하이니스가 조금 더 낫긴 합니다. 삼성전자보다는. 그래서 그 정도 제외하고는 뭐 볼 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우선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외인이 안 돌아와요. 수급 상황에서 이걸 끌어줘야 되는데 사실 뭐 정부 정책 이슈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전자도 라인을 좀 잡아드리지만 여기 라인이 또 간당간당합니다. 여기 라인인데 여기 라인. 약 65,000원 라인이거든요. 여기 무슨 라인이냐면 작년에 바닥 좀 다지면서 반등 나왔었던 자리예요. 여기 자리가. 여기 자리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 9월, 8월부터 10월 자리예요. 여기 자리인데요. 그리고 나서 꾸준하게 바닥 다지면서 갔어요. 이렇게. 갔는데 이제 다 이탈해버렸잖아요. 다시 되돌리는 듯 했어. 여기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오히려 이게 뭔가 싶을 정도지. 8월 5일 이하로 주가가 깨져버렸거든요. 큰 차트로 봤을 때 제가 맥스 저점 자리 짚어드렸죠. 삼성전자. 얼마입니까? 완전 과거치. 10년 차트를 보자면 14, 15, 16 바닥 찍고 이렇게 돌리는 그림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냉정하게 보면 이런 그림도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게 10년 차트예요. 자리가 얼마냐면 6만 3, 4천 원 정도 돼요. 뭐 6만 5천 원 아래 정도 되겠죠. 네, 이 정도. 여기까지 열고 봐야 되느냐? 라인이 딱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요. 그 근처일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근처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이 정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스로 보면 이 정도까지 봐야 되나 싶긴 해요. 6만 5천 원 아래부터는 확실하게 매수 자리로 가는 그림이 나오긴 합니다. 조금 더 좀 타이트하게 더 보자면은 6만 뭐 2, 3천 원짜리도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이게 FOMC의 결과나 지금 고민이 뭐냐면요, 여러분. FOMC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미리 지금 현재 선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 거예요. 뭐 엔비디아의 하락이나 뭐 오늘 새벽에서의 소폭의 상승 흐름들이 나오긴 했지만 나스닥 1%대 다오고 S&P가 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좀 얕아 보이긴 해서 그 전에 지난주에 빠졌던 흐름들 자체가 미리 선반영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 국내 증시에서의 삼성 같은 움직임을 보자면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말 냉정하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판단해 버린다면 6만 5천 원대 아래 자리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경계하는 게 뭐냐면은 FOMC에서 연준 인사들이 이번에 점도표 나온다 말씀드렸죠. 점도표가 딱 나왔을 때 점을 어디다 찍을 것이냐. 조금만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 점이 찍혀버린다면 머리 아픕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하게요. 25bp 라인을 낮추는 걸로 해서 24년이나 24년까지 해서 50bp 소진 유지가 돼야 되고 내년도에 또 내리는 흐름이 나오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안 돼요. 점도표의 점 위치 자체가. 딱 적당한 수준을 유지해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시장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선 우리는 뭐 한다? FOMC 끝나고 최소한 9월 말 10월 초까지의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한 다음에 대응을 하자는 거예요. 9월 FOMC 있고 11월, 12월에 있습니다. 11월과 12월에도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갈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일단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은 시장의 변동성은 나옵니다. 위로 갈 가능성보다는 횡보하거나 위로는 살짝 갈 거예요. 횡보하거나 떨어질 가능성 봐야 된다는 거지. 요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급하게 대응은 절대 안 된다 말씀드리고 차트 나와 있잖아요. 다. 삼성전자가 위기 때마다 나왔었던 그런 차트의 대형 흐름이에요. 이게 바로. 이 흐름이 있으니까
우선은 경계 심리를 갖고 계속 지켜보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외인과 기관들, 특히나 외인들이 이 추세의 흐름을 잘 봐요. 그래서 이번에 65,000원대 이탈 자리를 노리고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시총 상위 대형주 위주로 다 같이 챙겨보고 왔는데요. 아직까지 이 종목 상담으로 가득하신, 종목 고민으로 가득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여러분의 고민이 그 어떤 것이든 저희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 고민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지금 정호의 템베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정말 이 종목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폰 관련 기사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종목입니다. LG 이노텍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이 매수가가 24만 1,000원 그리고 8%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볼게요. 7% 이상 강하게 밀려나게 되면서 22만 원 선까지 현재 추락을 하게 됐는데요. 이 발원지인 애플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LG 이노텍 너무 좀 많이 밀리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과연 되돌림 나올 수 있을지 지금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네, 아이폰이 최근에 이제 몇 년째인지 모르겠죠. 꽤 됐어요. 공개한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적은 없어요. 뭐 10년 전에는 그러했는데 이제는 어느새 이제 스마트폰이 나온 지도 2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움직임은 좀 제한적이고요. 현재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그나마 대장 역할을 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애플 아이폰 출시에 대한 기대는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뭐 몇 개월 전이나 그 전에 공개가 되는 시점 자체에서는 이슈 소멸이기 때문에 항상 빠지는 흐름이 많거든요. 정말 획기적인 거를 공개하면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 자체가 낮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어찌 보면은 당연히 예측할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근데 매수가가 이제 24만 1,000원이세요. 비중은 그닥 높지 않으셔서 다행인 것 같은데요. 차트가 이제 어떻게 갈까 이게 궁금해지는데 수급 상황도 영 엉망인 것 같고요. 되돌림 반등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24만 원대까지는 나올 수는 있어요. 이거는 이게 그래도 라인이 좀 잡힐 수도 있겠다. 제가 뭐를 봤냐면 순간적으로 본 게 뭐냐면 차트 대응을 할 때 라인 긋고 시작할게요. 고점 라인을 이런 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저점 바닥 라인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이 종목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순간일지 모르겠으나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장기 추세에서의 차트 대응을 할 때 고점 라인이 내려 꽂잖아요. 계속 이렇게 떨어져요. 고점 라인이. 그러다가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포인트가 발생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점을 한번 찍어줍니다.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찍은 다음에 한번 다시 내려오면서 바닥을 다져요. 바닥을 다신 다음에 다시 되돌림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 그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쭉 내려오다가 다시 어떻게 돌리는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로 갈 때는 여기가 끝바닥이 됐잖아요. 이게 첫 바닥이죠. 첫 번째 바닥이 나왔어요. 두 번째가 바닥이 아직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분위기상 이 근처가 될 가능성은 현재 있어 보이죠. 약간 더 내려올 수 있겠죠. 시장 상황 따라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자리는 매도 포지션보다는 조금 상황을 보다가 반등 나오기를 기다려보는 게 맞아요. 시간은 걸려도 조금 내려올 수 있겠지만은 바닥은 다지고 올라갈 그림이거든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요게 돌파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형 흐름에서 보면은 가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가다가 돌파 나오고 다시 가다가 박스가 이렇게 이런 다시 어느 순간 박스를 다시 그려요. 여기 안에서 다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지금 자리가 좀 그 그림이 있어서 우선 좀 홀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만간 좀 바닥은 찍으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가 될지 모르겠으나 1차 저항 자체는 21만 원 자리까지 열려 있고요. 거기가 바닥일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우선은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차트는 대형 추세로는 돌리는 그림이다. 걱정보다는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셔가지고 조금 중기적, 장기적 관점으로 가져가시면은 손실은 안 나시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종목 저희 대한전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16,980원 그리고 15%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자면요.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게 되면서 1,7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또 오늘 전선주들 몇몇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요. 또 쿠웨이트의 첫 광케이블 공장을 준공한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 강세 보였던 대한전선 오늘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각 매도세가 좀 나와주게 되면서 차트상으로는 5일선 부근까지 올라와 줬지만 장 초반의 상승폭을 다시 한번 반납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현재의 상승 모멘텀 계속해서 강세 유지가 안 되고 있네요. 네, 대한전선 흐름이요. 뭐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인데 힘을 못 봤죠. 네. 조금 이제 힘든 상황이에요. 많이 내려왔어요. 아이고, 이게 차트 보니까 많이 깨지고 내려와서 좀 이러고 있는데 1,700원대라. 여러 차례 손절 자리가 있었는데도 대응을 아예 안 하신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선 상황적으로는 현재 구간대에서는 다시 라인을 잡아보자면 버티는 자리가 나와 있긴 하네요. 여기 자리가 나와 있고요. 이게 한 300원, 400원 정도 자리가 저항 자리가 형성이 됐어요. 왜 저항 자리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 자리, 여기 올해 3월 달 자리 보시면요. 장대 양봉으로 솟구친 다음에 요 끝자리랑 여기 횡보 자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 여기 자리가 얼마냐면은 여기가 제 라인 그어놓은 게 1,300원 자리거든요. 이 근처 라인, 이게 파란색 라인이 그 라인이에요. 다시 이거를 확대해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근데 지금 최근 자리 보시면요. 이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끝자락까지 어제 내려왔다가 저항 자리가 최종 저항 자리를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라 조금 상황은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더 이상 큰 악재가 있을 가능성은 없어요. 악재도 사실 없었고 그래서 그냥 좀 조정 거치면서 가는 그림이고 만약에 뭐 저기 아래까지 열려 있긴 하지만 제한적이라 판단을 합니다. 제한적일 거라서 이 정도 라인 지키면서 반등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그 매수가가 가시려면은 17,000원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요거는 좀 시간을 두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참 뜨거울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실 거예요. 전력, 송전망, 막 배정 관련 엄청 뜨거웠잖아요,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야 이쪽 관련주 진짜 툭하면 퍽하면 갔잖아요. 대한전선, 대원전선, 뭐 재룡, 전기, 산업, 뭐 LS 일렉트릭 그냥 툭하면 갔잖아요. 툭 치면 갔다고요. 근데 그 시절 자체가 지나고 나서 하락 추세로 가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올라갈 때 여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어떻게 할까요? 올라오면 매도예요, 이게. 그래서 매수가까지 가는 게 굉장히 험난할 겁니다. 험난할 거라 조금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잘 이겨내셔야 되고 이거를 항상 주식을 좀 혼자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대응을 못 하실 때가 있어요. 부탁드릴 것은 꼭 종목을 사신 다음에 저 상담 질문을 하실 때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 주목받는 업종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자주 상담을 해주세요. 저도 상담 속도를 좀 올려서 많이 해드릴 거니까 매수를 할까요도 좋습니다. 이 종목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요. 많은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시장 다음 주 추석 연휴로 쉬어가는 동안 뉴욕 증시는 3거래일을 쉴 새 없이 달려갑니다. 지금은 안전해 보이는 종목일지라도 이 사전 대비 철저하게 해두셔야겠는데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저희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까지 차례대로 3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한국가스공사 들어와 있습니다. 46,000원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가스공사 0.77%가량 조정받게 되면서 45,0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또 최근 이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또 한번 거세게 흔들렸다가 또 급락세를 맞았었죠. 앞으로의 이 상승 모멘텀이 과연 존재를 해줄지 또 과연 얼마만큼 반등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말씀 듣고 올게요. 이게 회사는 되게 좋아요. 나쁜 생각 아니에요. 좋죠. 근데 이게 사람 되게 좀
피말리게 한다라고 할까? 좀 방향성을 잡고서 쭉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대한고래 테마 자체 너무나 좋습니다. 큰 테마죠. 자, 매수가 얼마냐면 46,000원이세요. 그 다음 주 월화수 저희 쉰단 말이에요. 앞으로 내일 오늘까지 해서 4거래일이면은 3일의 시장을 우리가 잊고 살아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우선은 걱정스러운 것은 FOMC가 어떻게 될지 여부도 봐야 되는 거고 점도표도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주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휴직기를 보내고 있어요. 추석 끝나고 아마 9월까지는 안 하실 거예요. 특히나 10월 첫 주도 저희가 징검다리 휴일이거든요. 월요일 일하고 화요일 쉬고 수요일 일하고 목요일 쉬고 이런 식이에요. 10월 첫 주도. 그래서 그때까지도 좀 잠잠할 거라서 그 이후에 시장 안정화되는 거 보고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현재가 부근에 이렇게 들고 계신다면은 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로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현금 확보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주까지 해서 매수가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거나 하시면 이렇게 매수가에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 빼두시고 현금 가지고 두신 다음에 다시 천천히 상황 보고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종목이 나쁜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른 불안감 때문이니까 안전하게 하자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스공사는 매수가 오면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종목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다음으로 이마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만 원에 10%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이 경기 방어주로서의 효과를 좀 톡톡히 봤었죠. 0.31%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6만 5천 원 선 현재 지켜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도 좀 방어주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어제는 다소 좀 흔들렸었는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 참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참 주가가 아마존처럼 가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이마트가. 자, 7만 원짜리가 이게 제가 이 자리를 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 참 계륵 같은 자리?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 잘 안 사긴 하는데 이게 보면 7만 원 라인을 그어놓은 거예요. 여기 저점이고 여기에서 여기서 이제 바닥 찍었다 하고 매수가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만약에 깨버리게 되면은 쭉 깨서 많이 내려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선은 이게 이때쯤 매수하신 것 같아요. 언제쯤 모르겠으나 3번 중에 1번이실 것 같고요. 여기서 급반등 나올 때 가다가 깨지면 또 바로 파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종목 믿지 마세요. 올라오면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아요. 정말로.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10% 이상 다 갔었어요. 여기 많게 보면은 거의 20%대까지도 갔었던 이 흐름이 있긴 하네요. 네, 기회를 놓치셨는데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그래도 이마트 어디 안 갑니다. 저평가하긴 해요. 그래서 바닥에서 돌리면서 가는 건데 하나 걱정은 이거죠. 경기 침체 얘기하고 하는데 매출에 대한 확대 포인트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수급 잠깐 볼게요. 최근에 수급이 차트 한번 더 애매할 것 같긴 한데 기간은 들어와 주는데 외인들은 알록달록하네요. 근데 애매한 것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조금은 그래도 들어오긴 하네요. 전체적으로는 다. 근데 외인이 매도세가 최근에는 좀 멈춘 모습이네요.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끌어올린 모습은 포착이 좀 되네요. 다행입니다. 자, 실적이 나왔던 게 어떤가? 그래도 흑자 전환 이슈가 오래 있고 매출은 좀 떨어지겠지만 돌려 세우는 모습은 있네요. 야,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데. 자, 시청자님 이거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건데 매수가 위로부터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제가 1.5평가 설정을 다시 해드릴게요. 시간 걸려도 올 겁니다. 잘 버티시고요. 1.5평가 7만 5천 원 잡아드립니다. 아니면 7만 7천 원 정도 수익률 10% 잡으시고요. 만약에 돌파 나오면 8만 원 이상 가긴 할 건데요. 우선은 수익률 10% 정도 수준만 보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차트 괜찮게 안정화됐기 때문에 한 번에 급반등 있을 겁니다. 홀딩하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매수하시 오래되셔서 답답하시다면 그냥 뭐 매수가 오면 정리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굳이 저는 정리할 필요는 없는 종목으로 보기 때문에 7만 7천 원 정도까지 보고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저희 상담 신청 주고 계신데요. 자리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문자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종목 상담, 저희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에 이어서 만나볼 종목은요. 에이직랜드 기다려주고 있네요. 현재 매수가가 53,000원, 다소 단가가 높으십니다. 또 2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1.48%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7,400원 선에 현재 보유 중이신데요. 아무래도 좀 마음고생이 많이 좀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SOS 상담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8월 차트를 잠깐 순간 봤는데요. 8월 2일과 8월 5일 날 왜 이렇게 많이 빠졌었죠? 이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이게 공급 계약 체결 이슈 나오고 특별한 뉴스거리가 없었나요? 이날 뭐가 있었나요? 딱히 뭐가 없었던 것 같은데 많이 빠졌네요. 이게 7월 31일 같은 경우는 파도하고 계약권 때문에 잠깐 단기 반등이 있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 공시는 어떻게 돼 있나요? 공시도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빠졌었지? 뭐가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었나? 상장한 지 이게 오버행 이슈가 있었나요? 검색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제가 그냥 짧게나마 시간 관계상 훑어보고 있긴 하지만 별다른 내용은 없어 보이네요. 혹시라도 내용이 아신다면은 그걸 좀 파악하고 다시 보셔야 되는데 상담하실 때 이렇게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 적어주시면은 좋기는 해요. 자, 우선은 뭐 각설하고 자, 우선 차트 상황 보면은 이 종목이 갑자기 5만 원대, 4만 원대에서 무너진 게 좀 웃기긴 하네요. 추세 이탈로 인해서 투매가 나왔었던 건가 싶기도 한 차트긴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 라인 정도 제가 라인 두껍게 그어놨는데 4만 원대 초반 자리 이탈 자리가 여기 라인 바닥 자리 인식되면서 깨지는 자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투매성 물량이 좀 나왔었던 자리, 매물도 좀 많았기 때문에 일부 폭탄 매물이 나왔었던 그런 자리로 보이기도 하는데 좀 과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거래량도 없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상장했을 때 가격 라인까지 내려왔었는데 좀 더 깨지기도 했지만서도 다시 최근에 회복은 시켜주거든요. 왜 특별한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밀까요? 자, 수급은 아예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지는 않고요. 실적 상황 잠깐 체크해 보자면은 당연히 없겠지. 네, 신규 상장이다 보니까 기대는 안 되고 이슈거리를 찾아내는데 이슈거리가 뭐가 있을까? 아니 뭐 박 PD가 얘기하는 그건 제가 알고 있긴 한데 TSMC 하락 때문에 빠졌다고 얘기해 주네요, 박 PD가. 오케이. 기억이 좀 나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살릴 수 있는지 봅시다. 자, 차트 대응부터 볼게요. 바닥 되돌림 반등은 나와주면서 갭으로 떨어졌어요. 보시면 급하게 거래가 없이 떨어졌거든요. 거래가 없이 그냥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 사실 이 공간 자체가 갭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 하나가 붙어주면은 바로 회복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은 맞아요. 근데 뭐가 붙어줄 거냐는 거지. 현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는 불안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IT 기업, 뭐 엔비디아든 TSMC든 IT 관련 기업들의 뭐가 불같은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작은 버블이라 그래가지고 한 번에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버블이 좀 불어줘야 돼요. 이전보다 좀 더 큰 버블이 좀 불어줘야 같이 딸려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에이징랜드 같은 이런 바닥을 급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락 추세를 계속 보였던 종목들이 많아요. 이쪽 AI나 IT 관련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잃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약간은 좀 그 HBM 쪽으로 해서도 뭔가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YC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 되돌림 반등이 약간 나오는데 아직 의심되긴 하지만 분위기는 뭔가 살려보려는 듯한 모습들이 최근에 살짝 잡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의 분위기를 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요. 여기 라인 있죠. 4만 원대 초반 자리 그리고 지금부터 해서 되돌림 반등이 나오면서 얼마인가요?
3만 3천 원 정도 돌리면서 한 3만 3천 원짜리를 어떻게 치고 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쭉 가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갭으로 띄울 거예요. 4만 원대 초반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계시잖아요. 5만 원대 계시는데 여기는 조금 고민이 돼요. 여기부터 매물폭 자체가 존재하니까 여기 고민일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 보고 이제 매수하신 것 같기도 한데 우선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대응하시면 안 되고요. 우선 FOMC 결과 보고 시장 움직이는 거 보고 나서 안정되는 거 본 다음에 그때 단가를 낮추시든가 하셔야 돼요. 근데 단가를 낮추기에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서 조금 그래요. 에이징랜드가 시장에서 지금 사실 이쪽 계통 보면은 철저하게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래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가 보이기에도 솔직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제가 100% 드리지 못하는 건 좀 죄송하긴 한데 우선 상황상으로는 돌리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3만 3천 원 돌파하는 게 나와줘야지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그나마 희망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좀 홀딩하시면서 3만 3천 원 돌파가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철관 기다리고 있는데요. 950원 매수가 말씀해 주셨고요. 또 30% 비중 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 약 1.5%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이 860선 막 깨고 들어갔는데요. 이 대왕고래 테마가 다소 소강이 됐다 하더라도 좀 화성밸브와 같은 동일 테마 차트와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좀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지 지금 바로 들어보고 올게요. 네, 동양철관이 이제 그 입찰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는 종목인데요. 대왕고래 관련해서 움직임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기사도 좀 냈던 것 같은데 아직 전혀 움직임은 없습니다. 단가는 이제 950원이시네요. 30% 비중을 가지고 계시고요.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매수 대응을 하셨어요. 빠질 만큼 빠졌다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신 것 같은데 시장이 전혀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철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쪽 대왕고래 쪽의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요? 뭐 관심 자체가 지금 많이 없어요. 일전에 이제 뭐 GS 글로벌을 비롯해서 많이 갔었던 그런 흐름에서는 좋았지만 이게 송배전이랑 똑같아요. 전력 쪽이랑 전력망 관련 똑같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뭔가 크게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찰 이슈 터지면 수주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는 주가가 상승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조금은 기다려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돌려 세우면서 만약에 올라오잖아요. 올라오긴 할 것 같은데 시장 때문에 빠진 거라서 올라올 거고 손실은 안 나실 거예요. 손실은 안 나실 건데 비중을 우선 너무 크게 가져가시는 것은 조금 저는 반대다. 그래서 올라온다면은 비중에 대한 고민은 해보자. 한번 올라오면 금방 올라올 거니까 비중을 10%대로 줄이시면 어떨까. 그래서 기다려보셨다가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은 우선 비중 줄이시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녹십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만 6천 원에 10%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겠습니다.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9%대 상승하게 되면서 16만 1,2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이 오늘 녹십자의 혈액제제 알리글로가 미국 주요 보험사 3곳의 처방집에 등재됐다는 소식에 지금 이 시각 강하게 뛰어오르고 있는 녹십자. 과연 여기에서 수익을 실현할지 조금 더 가져가 볼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녹십자 15만 6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오늘 사신 건지 최근이신지 모르겠어요. 이슈가 좀 터져서 주가가 튀어 올라가는데 분봉상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네요. 아직 상승 추이입니다. 뭐 일시적으로 급등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꺾이지 않고 지금 추이를 유지하고 있는 점 긍정적이고 3분봉인데요.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면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자리는 여기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 15만 9천 원짜리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자리긴 한데 근데 조금 더 여유 있게 본다면은 어디까지 보시면 되냐면 15만 6천 원짜리까지나 아니면은 15만 8천 원짜리까지도 우선은 기다려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한 다음에 다시 튀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뭐 급하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슈를 바꿔가는 거라서 첫날의 거래량이 다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급한 매도보다는 우선 현실적으로는 오늘은 한 번 더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다만 지키셔야 될 자리는 여기 15만 8천 원짜리가 만약에 크게 이탈한다. 그럴 경우에는 꼭 우선은 현금을 확보하시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텐베거 메이킹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전 종목들 다시 한번 손 봐주셔야겠죠? AS 종목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아우디 퓨처스가 이제 어제 오후장 막판에 조금 상승을 쭉 주면서 1,756원 마감을 했고요. 오늘 살짝 밀리고 있긴 하지만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냥 이 자리 자체를 제가 계속적인 매수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되고요. 어느 순간 또 튀어 올라갈 겁니다. 화장품 이슈가 다시 붙을 거기 때문에요.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1,750원짜리면 너무 좋아요. 차분하게 가져가시고요. 차트 이렇습니다. 이거 안 빠져요. 네. 물릴 가능성 없습니다, 여러분. 네, 매수하시고 큰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많이 움직이면 그때 들어가시면 늦습니다. 자, 그다음은요. LG생활건강인데요. 차트가 조금 다시 되돌리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바닥을 좀 확인하고 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조금 추세적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한 번 더 이 과거치처럼 갈 수 있는 그림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적의 성장성을 보고서 한번 기다려보고 역시나 차분하게 홀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은요. 롯데 정밀화학인데요. 네, 요거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빠지는 것은 안 좋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손절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짧게 잡는데 이유는 아시잖아요. 시장 몰라요. 저희 3일 쉬어야 됩니다. 뉴욕 증시 봐야 되고요. FOMC 결과도 봐야 되고요. 점도표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 움직임도 체크한 다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요즘에 한 달 거의째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현금 확보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4년 만에 오는 시장의 이슈예요. 금리 인하 이슈가 4년 만이고요. 대선도 미리 대선도 4년 만입니다. 시끄럽다고요,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조금 많이 나오고 있고 버블에 대한 부분들. 고용 지표가 좀 개선되고 있고 실업률이나 이것저것 그리 나쁘지 않다.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하지만 항상 이럴 때마다 시장은 조금 걱정이 앞서면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려오면 정리하셔야 되고 롯데정밀화학 짧게 반등 나왔었습니다. 수익이 났었지만은 지금 이렇게 밀리는 현 차트에서는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어제 사인을 드리고 아쉽게도 매수가를 오지 않고 바로 올라갔어요. 분봉을 좀 보시면요. 이게 어제 분봉인데 어제 추천을 제가 사인을 드리고 나서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올려치는 모습? 조정도 안 나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쭉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모습을 장 막판까지 보였는데요. 오늘 살짝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원하는 그 매수 단가가 아니긴 해서 좀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조정 받을 때마다 매수 대응하시면 나쁜 종목은 아니니까요. 혹시라도 대응하실 분들은 지켜보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오늘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도 마찬가지로 종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서 이탈하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5거래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만 2조 원이 넘는 매물 팔아내고 있는 외인이고요. 또 FOMC 이후가 중요한 시장인 만큼 계속해서 천천한 매수 대응, 급작한 매수 대응을 자제하시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 시장 변동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관망세 여전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